무서워서 주식 하겠나? 뭐 이렇게 음산해. 네, 우리 이제 채슬리 네. 투자자문의 우리 박세익 전무님이시죠? 네. 네. 자, 박평생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은 지금 그냥 혼조, 그냥 옆으로 박스닥. 예, 어제 가는 것 같습니다.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보합 했다가 장중에 반등 시도를 좀 했어요. 그런데 오후 들어서 줄곧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은행발 추가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지금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부채 한도 합의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거고, 뭐 저변에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유가가 74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동안 유가가 올라올 때 뭐 올해 유가가 뭐 100달러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뭐 또 다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서 네.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주가들도 경기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나스닥은 0.47% 상승했거든요. 한 1%까지 넘어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것은 빅테크 호실적 발표로 인해서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빅테크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종목, 그 외 섹터는 전반적으로 다 약세였습니다. 종목을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어제 다 전해드린 겁니다. 아마존 이런 것들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7.2% 올랐습니다. 아마존이 2.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9%, 엔비디아 2.7%, AMD 2.5%. 다 반도체하고 IT 쪽, 커뮤니케이션 이쪽이 올랐죠. 마이크로소프트 진짜 많이 오른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수 보면은 다른 건 어떻겠어요? 다른 건 다 약했다는 겁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마소가 완전히 하드캐리했네. 예,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소. 전체 시장의 매크로 지표나 분위기는 좋지 않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시장 시즌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높은 실적 종목들이 발표가 되면서 호시적 발표가 되면서 그들 종목이 오르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난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저력 같고요. 있네, 마소. 참고로 메타가 호시적 발표를 했습니다. 손익 개선에 집중하면서, 그리고 바이백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12%가 오르고 있습니다. 11%요? 12% 가까이 12%? 오르습니다. 예, 지금 방금 볼 때 12% 정도 오르고 있고요. 메타가 일단 좀 많이 빠지긴 많이 빠졌죠. 예. 최근에 많이 반등했죠. 근데. 반등은 했지만 뭐 전체 주봉 월봉 뭐 많이 빠져 있는 건데, 근데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시간에서 나스닥 선물이 0.5% 오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빅테크 종목들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어제 보시면은 미국이 빠져서 걱정했지 않습니까? 비교적 큰 폭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런데 나스닥 선물이 오르고 이런 분위기니까 우리 시장이 크게 영향을 안 받았어요, 오전에.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다행스럽게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호실적이라 하면 뭐 순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 종목들이 있지만 컨센서스보다 굉장히 좋은 그런 호실적들이 발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 단에서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원의 효과들이 슬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야, 이제 미국 기업들은 좀 좋겠다, 그죠? 왜? 아니 뭐 하나 발표하면 새로운 기술, 뭐 예를 들면 마소 챗GPT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하나 나오면 그냥 전 세계가 다 막 관심 가져주고 막 주식 사주고 뭐 이러잖아요. 물론 뭐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안 좋다 그러면 전 세계가 다 팔잖아 또. 예. 그 생각은 안 하시나? 전 세계가 다 판다니까. 예. 지난번에 뭐야 그거 BBBBBY인가 이거 있잖아. 배드베스 앤 비욘드. 예. 그거 뭐 미국만 팔았나? 전 세계가 다 팔지.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뭘 내놓으면 그게 이제 전 세계 표준이 되거나 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어쨌든 영향을 받는. 예.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을 대상으로 70억 인구를 대상으로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저 기업들은. 실제로 그렇죠. 글로벌 기업이니까요.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안 좋았다. 그런데 빅테크 종목들이 실적이 좋게 발표해서 그들 종목이 올라가면서 나스닥은 상승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0.17% 약보 정도 끝났고요. 코스닥은 0.95%입니다.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요. 미국의 하락을 보고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 선물지수가 1%대 상승을 했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단기 급락한 종목들 중에서 일부 종목들이 반등을 시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는 강보학권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코스피는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약보로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은 아침에 반등했던 종목들이 재하락하면서
1%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썰렁해요. 어제 또 뭐 요즘에 이런 분위기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뭐 체감하시고 다 아시는 거고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근데 네. 어제 오후에 또 다시 하락을 한 것은 어제 추가적인 감독원의 누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면 네. 금감원에서 무늬만 2차 전지 이거 타이틀 그냥 갖고 왔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연합뉴스에서 무늬만 2차 전지 집중 조사. 아, 진짜요? 2차 전지만 하는 게 아니고 AI 로봇 테마도 대상에 든다. 주력 사업과 관계없이 2차 전지, 로봇, AI 등 신규 사업에 추가하여서 주가를 띄운 기업들은 집중력에서 점검하겠다. 이거 이런 누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금감원이 어느 회사 조사해 갖고 야 니네 진짜 2차 전지가 아닌데 이래가지고 어디 뭐 공시를 해요? 주가 아니 그걸 가지고 하겠나? 주가가 급등한 종목들의 이제 그 일단 주가를 그걸 기준으로 보겠지. 하겠죠. 주가를 뭐 주가 올랐어요. 근데 별로 예. 2차 전지가 아니야. 혹은 뭐 로봇이 아닌데 그냥 올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조사하겠죠. 뭐 허위 허위 신고라든지 허위 뭐랄까요 루머를 풀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뭐 이게 있으면 잡을 수 있겠지만 그냥 실제로 하지 않은데 하고 있다, 뭘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을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막 이러잖아요. 기업에서 예, 근데 그 공장이 보니까 실제는 아니다. 있어요. 저도 뭐 아는 데들이 좀 있는데 네. 그런 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데들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 이제 아침에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어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하고 지금 AI 챗봇 쪽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클라우드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테마가 상대적으로 어제 강세를 보였고요. 실적 발표를 하는 SK 하이닉스와 LG에너솔루션이 한 2%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등 후에 수급 이슈로 됐던 테마들 이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급락하잖아요. 이런 종목은 이제 수급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의 종목들은 실적 발표에 따라서 차별화되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환율이 걱정을 지금 많잖아요. 지금 코스피는 환율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 외국인들 기관들이 약간 경계 매도가 나오면 사타팔타를 하고 있는데 원화 환율이 좀 하향 안정가 필요한데 BOJ 통화정책회의가 내일까지인데 이제 코멘트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이거는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주고 우리 원화에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 부분 좀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머크와 인텔 발표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삼성 SDI가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의 이제 큰 주식들의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매크로 시황은 어제 시황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면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몇 가지만 찝어왔는데 소비자 신뢰지수가 22년 7월 이후 최저라고 하고 있고요. UPS가 어제 또 내렸어요. 그래서 가이던스를 하향하면서 이틀간 12%를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왔는데요. 이번 4월 달에 S&P 500 섹터 중에서 제일 그래도 잘 버텼거나 상대적으로 상승했던 강세였던 섹터가 헬스케어,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예요. 이 전형적으로 약세 시장에 나타나는 섹터가 올랐습니다. 이게 우라가미 군요의 주식시장의 사계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죠? 혹시 그걸 안 보신 분들은 사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0년대 나와서 30년이나 지났지만 우리 정프로님이 지금도 맞아요? 가끔 그런 질문 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우라가미 군요가 얘기하는 소위 역실적 장세가 되면은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올라가는 쪽은 어디냐? 필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쪽이 오른다고 하는 게 딱 찍은 게 이 세 개예요. 헬스케어,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라오는 쪽이에요, 이 섹터가. 그런데 지금 4월에 이런 게 올랐다라는 거는 네. 미국 시장은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에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기업 실적 발표 마감 후에 그 흐름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기대감이 좀 있었고 또 우려도 있었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흘러내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스러운 부분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좀 중기적으로 지금 제가 데일리를 방송하는데 중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중기적으로 잠깐 말씀 좀 드리면요. 경기 지표는 점차로 둔화되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오늘 뭐 김환진 박사님 또 말씀을 주시겠지만 연준이 어떻게 할지 요거 첫 번째에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책 당국의 행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내년에 미국은 대선이 있고 우리 총선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정책 당국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흘러내리는 경기 침체를 그냥 둘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얘기 분명히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 하반기 되면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좀 그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최근의 움직임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등락을 보이면서 박스권으로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국내는 코스피는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은 5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9% 급락했어요. 많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사무실도 그렇고 지금 여의도 사람들 보니까 지금 뭐 하한가 막 가고 막 폭락하는 종목 있잖아요. 이걸 저점에서 매수해가지고 단기 거래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그건 이제 그들이 하는 거고요. 어떻든 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매도할 사람들이 다 매도를 해서 수급이 바뀌는 수급 불균형이 해소가 돼야 된다. 수급이 바뀌면서 요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이렇게 단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밑에서 잡잖아요. 이 사람들은 곧바로 팝니다. 그래서 밑에서 반등을 해서 이제 안정화됐다라고 해서 거기에 이걸 안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거 이해되시죠? 밑에서 단기 급락한 종목을 산 사람들은 단기에 반등하면 바로 팔아요. 그러니까 그때 올라왔다고 해서 이제 안정화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막 떨어졌던 거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서 이제 바닥 찍고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나 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필요하다. 어제도 계속 말씀드리고 제가 3일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건 시간이 필요하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급락으로 인해서 종목별 너도 나도 다 떨어졌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 반등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데는 좀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폭락한 종목들. 그러니까 그게 뭐 많이 빠졌다고 이제 들어가서 예. 이거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 뭐 부친 게 부쳐 먹듯이 딱 그런 거. 왜냐면 워런 버핏이 저 TSMC를 판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예측 불가한 불확실성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판 거거든. 지정학적 리스크를 내가 어떻게 아냐? 그냥 냉정하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수급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거기 가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격이 거는 뭐 한 80% 빠져요. 아유 그러면 안전 마진. 오른 게 400%인데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안전 마진이 어딨어? 아유, 아니, 가격이 그 정도 빠졌으면 아유, 예? 근데 거의 많이 빠졌다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선고하는 경우가 단기 거래에 능한 사람 빼놓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김프로님 걱정스럽게 말씀을 주신 거라고 조언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데 가서 뭐 해야 되나? 저는 종목이 우리가 뭐 네. 2,500, 3,000개 가까이 그러니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주식시장을 보는 사람이니까 네. 그런 주가의 흐름이 네. 바로 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하자 막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네. 그런 종목을 그냥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런 종목이 이제 올라왔다고 해서 이제 안정화됐다 이렇게 보지는 말자 이렇게 네.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중소형주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더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월요일과 금요일 날 휴일이에요. 그래서 네네네. 우리 시장이 크게 막 뭐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수급적으로 정말 움직이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뭐 금요일은 왜 휴일이에요? 5월 5월 5일. 어린이날. 아, 5월에. 어린이들 안 챙기실 겁니까? 어린이 셋이 있어요 저는. 어린이 없어요, 우리. 네, 애가 셋입니다. 예. 자,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회장 요청으로 윤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접견했다는 뉴스가 오늘 아침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뭐 사실 뭐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이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우리나라 윤 대통령이 말씀 주신 건데요. 테슬라가 한국에 기가팩토리 투자 결정을 하면 입지, 인력, 세제 등 적극 지원하겠다. 또한 한국의 우주산업과 스페이스X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라고 했더니 대답을 한국은 기가팩토리 투자지로 최우선 후보 중 하나이다. 한국 방문 기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 이거 가지고 뭐 큰 기대를 하기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뉴스들은 섹터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실제로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우리나라 됐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이건 저 지켜봐야 되는 뉴스인데 아무튼 이런 뉴스가 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뉴스는 미국이 JP모건에서 러시아의 곡물 수출 대금 결제를 허가한다는 로이터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요. 네. 이 흑해 곡물 협정 있잖아요. 요거 러시아에서 이거 연장 안 한다, 협정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좀 강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구 조건으로 뭐였냐면 국제은행 간 송금만 스위프트 복귀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를 예, 러시아를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흑해 국무협정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구 조건을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JP 모건하고 러시아 농업은행 간 요 거래를 요것만 한정해서 일부 수용해서 거래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JP 모건이랑 러시아 은행 간 거래만 허용한다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지금. JP 모건은 거 미국의 국책은행 같아. 금융위기 나면 JP 모건이 또 해가지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딱 그래서 재무부 장관 만나고 또 뭐 저런 특혜는 또 제일 먼저 누리고 뭐 백몇십 년 동안 지금 저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 JP 모건 한번 저희가 네. 그 말랑말랑 기업상가에서요. 네. 그죠? 한번 저희가 다룬 적이 그렇죠. 있고 또 우리 한국은행 출신의 한국은행 계셨던 그 국장님, 예. 예, 그 국장님이 또 JP 모건에 대한 이야기 또 한번 다뤄주신 게 있어서, 그렇죠. 네. 네, 그거 한번 예전 거 차현진 보셔도 국장님. 예, 차현진 국장님 굉장히 또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제 요런 뉴스 아까 그 제가 어제 시황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부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AI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네이버, SKT, 카카오, KT, LG, 오픈 AI, 구글 참여를 독려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 요 네. 뉴스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AI 쪽이 강했고요. 근데 사실 미국도 보면은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뭐 알파벳 뭐 또는 아니면 아마존이나 이런 데들을 보면은 지금 이쪽은 상대적으로 좀 좋은 편이에요. AI 쪽이나 클라우드 쪽은 상대적으로 좀 좋은 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종목이 어저께는 올랐어요. 근데 사실 이 종목들도 많이 빠졌다가 오는 겁니다. 네. 많이 빠졌다가 올랐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어저께 좀 섹터가 움직였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4번 뉴스는 아까 전해드렸고 이 4번 뉴스는 아까 시황 때문에 전해드렸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뉴스가 너무 많아요. 지금 완전 도배예요, 도배. 그냥 지금 이번 그 SG로 인한 급락 그리고 뭐 주가 조작이 있었다, 신용이 너무 높다, 뭐 이 얘기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뉴스를 좀 도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주식 시장은 신용은 늘 있었고 많아졌다가 또 그게 해소되면서 빠졌다가 이렇게 거래가 늘 됐었습니다. 근데 또 너무 많은 것도 또 문제인 거라는 생각도 또 들고요. 네. 그래서 또 지금 잠깐 시간에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아까 그 권 기자님이 개인들이 이제 이 주가 조작 세력이 사고파고를 하면은 IP 몇 개 안 되니까 걸리잖아요. 그래서 다수의 개인들이 주문을 하게끔 해가지고 한다 이런 것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그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요즘에 이제 이런 SNS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데의 모임에서 한꺼번에 리딩하면서 하는 게 사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데 참여하셔서 내가 뭐 주식해서 돈 벌면 내가 먼저 사면 되지라고 참여해서 내가 먼저 정보 들어오면 되지라고 해서 또 뭐 돈도 드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런데 잘 잘 맞추는 또는 여기 들어가서 한번 올리면 주가 막 올릴 수 있어. 뭐 이런 데 참여를 해가지고 만약에 한다. 그럼 사실은 주가 조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시세 조정에. 근데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데 가고 싶어 하는 마음 아마 있을걸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정부는 어떠세요? 아니 뭐 저한테 기회가 안 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예. 100억대 자산가들이에요. 다 네. 채팅방에 모여 있어. 아주 뭐 무슨 재벌 3세들 뭐 이런 돈 많은 사람들 모여 있어요. 네. 야 어디 회사 좋아 보인다. 살까? 다 같이 사요. 주가 쭉 올라가. 그 주가 조작이에요? 리딩하면 그렇죠. 아니 그걸 뭐 리딩하면 어떻게 같이. 아니 이 회사 좋아 보인다니까. 그래서 사고 싶은 사람들은 근데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잡기가 나 이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선행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막 흉흉하게 얘기가 있고 요즘 많이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조심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네네. 예. 조심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예전에 제가 대리 때 우리 부장님은 항상 그 말씀만 하셨어요. 3시 반 넘어서 매매하지 마. 3시 반 넘어서? 아니 3시 넘어서. 예.
마지막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가 종가 이렇게 조정. 거래가 없는 거를 네. 거래를 선의로 하다가도 네. 툭 걸리면은 그걸 종가를 만들 수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어이 3시 넘어서는 거래 가급적 하지 마. 아 근데 뭐 사실 거래하는데 뭐 정상적으로 거래했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좀 불안한 짓 하지 말라고 그런 예를 들면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걸 배워가지고 지금도 난 3시 넘어서 잘 거래 안 해요. 잘. 그렇습니까? 네. 그때를 한번 노려봐야겠다. 3시 넘어서. 아니 그 정도로 조심해야 된다. 그 정도로 조심해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네. 이게 좀 시세 조정이 될 수 있는 행위인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네네. 그리고 또 그런 걸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럴 것 부분들도 같아요. 좀 네. 선별할 필요가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그 아는 사람들 뭐 추천으로 뭐 이렇게 소개받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아름아름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면 저희 방송이든 혹은 뭐 무슨 경제 채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공식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은 누구나 다 아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아는 사람이 뭐 이렇게 귀띔해주고 뭐 이러면 나만 아는 것 같은 그 느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이쪽에 더 신뢰가 가는 뭐 이런 게 좀 있죠. 네. 자 그리고 네, 그래서 사실 우리 그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개인적인 창이나 아니면 SNS를 아예 못 하게 됐습니다. 우리 3프로에 출연하는 사람 다 안 하잖아요. 네. 네네. 근데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는 그래서 사칭하는 게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네.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OTT 플랫폼 이용자 수 크게 증가했다는 모바일 인덱스의 조사가 나왔어요. 왜 그 요번에 크게 증가했냐? 여러 가지 뭐 좋은 영화나 뭐 드라마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그 누누 TV 있잖아요. 저는 사실 네. 이걸 몰랐었는데 얼마 전에 알았는데 네. 누누 TV가 무료로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이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서비스 폐쇄됐습니다. 이게 불법적인 거라고 네네네네. 해서 이게 딱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평균자 수가 넷플릭스 6.7%, TV가 5%, 웨이브 6.6%, 쿠팡플레이가 10.7% 증가했다고 해요. 진짜요? 예. 여기 끝나고 나서. 근데 사실은 뭐 요 행위나 상황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 데이터를 보면은 OTT 산업이 실제로 이렇게 새는 것들을 빼고 유료로 정상적으로 가입하는 상황이 되는 그 지금 성장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성장은 확실히 눈에 보이는구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뉴스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눈을 때려잡았다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누누가 저 정도 근데 어마어마하게 한 거 같아요. 누누 수혜주의 넷플릭스예요? 지난 2월에 누누가 1위였다는데요. OTT 예. 같은 것 중에 네. 대단하다 진짜. 그래서 누누를 때려잡아 주니까 넷플릭스가 큰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나? 참 근데 대단하다. 진짜 이게 뭐 애플 TV, 뭐 HBO, 무슨 넷플릭스 있는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네. 내가 넷플릭스 가입자라도 그냥 거기 가서 속편하게 보는 그런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넷플릭스를 회원인데도 내가 넷플릭스 회원인데도 그냥 눈에 TV 가서 본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가면 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넷플릭스 것만 있잖아요. 참 대단합니다. 내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네. 오늘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이 정도로 네. 정리하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뵐까요? 월요일 뵙겠습니다. 왜요? 저 내일 회사 일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죄송하지만 월요일 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월요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사인 맞아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